난 무엇이든 맞힐 수 있는 백발백중 명사수 로빈 하드. 어떤 목표라도 다 맞힐 수 있지. 정말? 그럼 이 대포로도 맞힐 수 있을까? 우와, 웬 대포? 그럼 가운데 벽을 넘겨 목표를 맞춰볼래? 좋아, 도전! 아, 그런데 발사 버튼이 어디? 오잉? 이건? 혹시 2차 함수? 맞아. 사실 이 대포는 2차 함수 버튼으로 작동하는 포물선 대포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A에 2분의 1, P에 2, Q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아이고, 이게 아닌가? 그럼 A에 마이너스 2, P에 1, Q에 2를 넣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쏴버렸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으이그, 포물선 대포니까 포물선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쏴봐. 포물선의 특징? 포물선의 특징 하나. 포물선은 꼭지점을 지나는 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물선의 꼭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지? 포물선을 나타내는 식에서 P와 Q가 포물선의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에 해당해. 아하. 그럼 A는? 여기서 포물선의 특징 둘. A의 값에 따라 포물선의 모양과 폭이 정해진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지.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포물선의 폭이 좁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포물선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지. 그럼 이제 포물선의 특징도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좋아. 이번에는 꼭 맞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자, 먼저 목표까지의 거리를 재볼까? 목표까지의 거리는 2, 그리고 벽까지의 거리는 1, 벽의 높이는 0.9. 포물선 꼭지점의 X좌표는 목표까지 거리의 반인 1. Y좌표 또한 포탄이 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면 P와 Q에는 각각 1을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목표가 있는 점의 좌표 2,0을 맞춰야 하니까 포물선이 점 2,0을 지나야 해. 따라서 식에 X는 2, Y는 0을 대입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 A는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맞군. 마지막으로 A의 값을 넣은 식을 적용해서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 발사해볼까? 발사! 드디어 목표를 맞췄다! 역시 난 백발백중 로빈 하드! 내가 제일 정확해! 농구 경기를 보면서 가장 흥미진진할 때는 장거리 슛, 바로 3점 슛을 날릴 때죠. 골인을 위해 멀리 공을 보낼 때, 이때 공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 포물선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물선 모양을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낼 때 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합니다. 2차 함수 y는 x의 제곱에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1. 0을 대입하면 0. 1을 대입하면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자, 이제 x, y 값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먼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9, 마이너스 2일 때 y는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0일 때 0, 1일 때는 1, 2일 때는 4, 3일 때 9의 좌표를 찍은 다음 이 좌표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음수, 즉 마이너스 x일 때는 어떤 그래프가 나타날까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9,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0일 때 0,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4, 3일 때 y는 마이너스 9인데요. 이 좌표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상수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a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만한 포물선이, 0에서 멀어질수록 뾰족한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공의 움직임이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a는 0보다 작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식이 가능하고 c는 슛을 한 선수의 높이네요. 농구 선수들 간의 패스에서도 포물선이 나타납니다. 어떤 포물선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농구 선수 A가 선수 B에게 패스한 공의 자취를 2차 함수 그래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수평거리를 x, 바닥으로부터 공의 높이를 y라고 할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포물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하고 완만해서 마이너스 50분의 1이 되고 상수항 2는 공을 받은 선수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농구 선수가 패스한 공이 수평거리가 5만큼 날아갔을 때, 즉 x가 5일 때 공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x에 5를 대입해서 이것을 다시 계산해보면 y는 마이너스 50분의 1 곱하기 25 플러스 5분의 2 곱하기 5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y는 2분의 7, 즉 3.5m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를 구해볼까요? 주어진 2차 함수식에 차례로 x값을 대입해보면 x가 0일 때 y는 2, 1일 때는 2.38. 이런 식으로 x에 0부터 20까지 숫자를 대입해보면 x가 11이 될 때부터 다시 y값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고 높이는 4m이고 수평거리는 10이 되죠. 이 값을 일일이 대입하지 않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는데요. 이때 pq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PQ를 구하면 꼭지점, 즉 공의 최고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50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2가 되고 이걸 풀면 마이너스 50분의 1,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4. 즉, 이 그래프의 P와 Q 값은 10과 4가 되겠죠. 즉, 수평거리가 10일 때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간 높이는 4m가 됩니다. 일일이 대입해도 식을 변형해도 똑같은 답을 구할 수 있답니다. 나래야 뭐해? 태양열을 모으고 있어. 뭐라고? 태양열을 모은다고? 잘 봐. 곧 물이 끓을 거야. 태양에서 뜨거운 햇살이 뿜어 나오는데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0, 80, 90도를 지나 나래 학생의 말처럼 보글보글 물이 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태양열 조리개를 잘 봐봐. 무슨 모양이지? 글쎄, 접시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둥근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잘 보면 이건 포물선 모양이야. 태양열 조리기를 옆에서 보면 포물선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포물선 모양의 조리기는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을 면에 반사시킨 뒤 한 점에 모이게 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포물선 모양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파를 탐지하는 접시 모양의 파라볼라 안테나입니다. 파라볼라 안테나는 멀리서 오는 빛이나 전파를 뚜렷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라볼라 안테나의 단면을 잘랐을 때 이와 같은 포물선이 나타납니다. 이 포물선을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우선 직선은 1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포물선은 2차 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좌표 3,1, 마이너스 1,3, 7,3을 얻을 수 있고 이 좌표들을 통해 2차 함수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물선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이용하는 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포물선의 일반형을 구해보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나옵니다. 이 포물선의 최소값 3,1을 이 식에 대입하면 y는 a, x-3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에서 a 값을 구해야 하는데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좌표 7,3을 x와 y에 대입하면 됩니다. a는 8분의 1이 되죠. 처음 식에 a 값을 대입하면 y는 8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8분의 17이라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성 안테나의 포물선들, 2차 함수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처에 손전등이 있을 거야. 찾아봐봐. 찾았다. 너 손전등을 그렇게 정면으로 비추면 어떡해? 왜? 야, 손전등의 전구는 이렇게 작은데 빛이 왜 이렇게 센 거지?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손전등. 이 안에도 포물선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함께 찾아볼까요? 손전등을 모두 분해해봤습니다. 건전지부터 전구 등 각종 부품들이 보이네요. 다 알겠는데
이건 뭐지? 이건 반사판이라는 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손전등의 핵심은 이 반사판입니다. 반사판이 없다면 어떨까요? 반사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보이나요? 반사판은 빛을 모아서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포물선 때문이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손전등이나 자동차의 전조등이 만들어졌는데요. 전구의 포물선이 합쳐지면 아주 멀리까지 빛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빛이나 전파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포물선은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무기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발명가 아르키메데스. 그는 수학, 물리학, 기계학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인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는데요. 그의 천재성은 실생활 뿐 아니라 무기를 제작하는 데에도 과학의 원리를 충분히 이용하며 한껏 발휘됐습니다. 그는 기발하게도 오목 렌즈를 조립한 거대한 거울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으로 태양광선을 반사시켜 로마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포물선을 이용한 최초의 전쟁 무기였던 거죠. 실생활에 유용하고 전쟁 무기로까지 쓰인 포물선.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